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상계 혼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마지막 시간이고요.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과 문제되는 것은 1항과 2항이고요. 3년, 10년, 3년 단기 소멸시효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회법 41조에 청구권은 그냥 3년이라고도 돼 있어요. 이 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이제 직접 청구, 상법 724조 2항에 의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회법 소멸시효 규정과 여기 상법에 의한 724조 2항의 자회법 아까 3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때는 자회법도 2년이어서 문제가 좀 더 있었죠.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서 두 개는 별개. 그러니까 상법 724조 2항 직업청구권인데 그냥 민법상 청구권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네, 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소멸시효 766조 안날로부터 3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위법한 가해 행위가 존재하고 인하여 인과관계도 알아야 되고 손해의 발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밀검사 사건 흉추부 등뼈죠. 등뼈에 있는 압박골절이 기존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100% 기왕증이라고 해서 사고와 상관없구나 생각했는데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외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영향이 있었다. 이런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를 안날 그날부터 3년입니다. 의료사고 사건 의사를 고소한 때는 안날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은 거의 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 시효는 10년이고요. 책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가서 시효를 늘리는 것은 하나의 변호사로서는 하나의 또 찾아내는 능력이 되겠죠.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불법행위,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불법행위로만 3년 하는데 좀 청구가 늦어지고 했던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의 계약관계임을 잘 이론적으로 구성해서 채무불이행 10년, 4년 이후에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그때도 10년의 시효가 된다. 왜 채무 계약관계이기 학교와 학생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9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 요건사실,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해의 정도나 구체적 액수를 안 때부터가 아닙니다. 법률상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안 때부터도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죠? 돈 줄 사람,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의 사실과 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피해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인 능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률적인 평가 문제 아니고 형사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는 사용관계뿐만 아니라 사무집행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상외의 후유증, 그때는 새로운 손해, 예상 외의 손해가 판명된 때, 그때부터 안날 3년이 기산되는 거고요. 이때 입증 책임은 역시 그 주장한 사람은 단기 소멸시효, 사라졌으면 함유하고 주장하는 사람, 가해자, 보험사. 민법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766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한 날이란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때린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맞아서 죽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시효중단, 손해삼분설,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우리 손해배상은, 인적 손해배상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단순 병합돼서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중 한 개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종류의 소송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소극적 손해만 청구하면 적극적 위자료 손해는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겠죠.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 얼마만 청구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확실히 그것만 청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효가 중단이 되고 나머지는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를 청구하더라도 채권 전부에 대해서 판결을 고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신체감정을 통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 추후 청구 취지를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힌다면 채권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청구액이 바뀌기 때문에요. 시효 중단, 민법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청구, 압류가 처분, 승인, 재판상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최고 그리고 승인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채무의 승인 보험회사가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책 98조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피를 좀 삼각형 정도로 좀 가피를 할까요? 여기서 왜냐하면 보험가입자 보험에서 이제 연대채무 관계로 해서 연대채무 관계로 하는 것이고, 포괄적 대리관계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합의 시도가 가입자에 대한 시효 중단으로 구성하기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용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 승인은 상대적 효력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인은 보험사가 승인해도 그것은 연대채무 관계에서 승인은 일체형 절대적 효력도 없고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 효력은 연대채무 한 명이 무슨 행위를 하면 혼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 판례를 좀 가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은 전체 손해에 대한 승인. 치료비 지급은 적극적 손해죠. 하지만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면 위자료 그리고 소극적 손해, 일시 손해에 대해서도 전체에 대해서 승인하고 있고 이렇게 시효 중단이 된다.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민법 174조 최고와 시효 중단. 최고는 재촉한다는 뜻이죠. 재촉할 최로, 최면, 눈물을 재촉하는 폭탄, 최루탄, 최면술, 자음을 재촉하는, 아주 재촉한다. 뜻이고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재촉했으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최고의 효력이 약효가 지속되듯이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고를 했는데 채무자가 막 재촉을 하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돈을 내놔라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조사해보겠다, 좀 유예해달라, 유예를 해줘. 그럼 유예하는 동안은 최고의 효력이 최고 약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조사해본 다음에 있다더라 없다더라 이렇게 회답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때부터 6개월 재판상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소송고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자주 있고요. 이런 경우에 당신에게 이 소송으로 당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행의사 표시가 있으면 역시 최고의 효력으로 있기 때문에 약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약물의 효과가, 최고야라는 약물의 효과가 몸에 계속 돌고 있다가 언제까지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소송고지서를 알렸던 소송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그 피고지자에 대하여 재판사항이네요. 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유위자료 청구권,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폭력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상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496조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의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아니니까요. 아니므로 상계를 하고 있고요. 상계 속상치를 잘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공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원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30%이고 가해자 과실이 70%인데 이 둘 간의 소송도 있습니다만 제3자가 다친 경우에는 또 이렇게 둘 간의 소송이 있겠죠. 가해자가 제3자에게 일단 선처율로 100% 다 지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송에서 여기서 100% 준 거에 30%는 너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과실 비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3대7의 과실이 똑같다고 일단 가정할 때요. 30%를 피해자에게 구상을 하면 그 소송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송에서 가해자가 제3자에게 준 거를 상계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물론 가해자의 책임도 줄어들게 되겠죠. 혼동, 민법 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된 때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가 되면, 채권, 채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관계가 발생하면 그 채권은 소멸시킨다. 의미가 없죠.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관계, 내가 나한테 실제 돈을 주는 관계가 아닌데, 복잡하게 꼬인 공에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인 자녀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모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자녀 1, 피해자는 자녀 2, 가해자도 죽고 피해자도 죽었습니다. 가해자의 채무와 또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부모가 상속하게 되죠. 부모가 있으면 가해자는 돈을 줘야 되는 관계니까 채무를 상속하고 피해자의 채권도 상속했는데, 이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이때 부모가 과연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인가?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가 있으니까요. 보험사에서 그냥 돈을 받으면 되는 관계인데, 이걸 부모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다. 채권, 채무로 이렇게 혼동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한데 오히려 케이스 2가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남편 차에 아들을 태워서 운전하다가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들의 채권, 손해배상 채권은 당연히 상속을 아빠가 이제 하게 되는데 아빠는 차주인 나와 했을 때 차주로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편 차였으니까요. 이거 아빠 차였으니까요. 그럼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까 운행자 책임이 있고 아들의 채권을 상속하면 또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인가? 보험사가 있는데 보험사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인데 이걸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관계로 보아야 하나? 혼동이 그렇게까지 요 민법상 혼동 규정이 과연 그렇게까지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규정인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혼동이라는 게 막 이래저래 상속이 되다 보니까 아주 우연한 사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우연한 사정으로 자신의 책임, 보험사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두 번째에서 엄마가 남편 차에 아들을 태워서 가다가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남편은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직접 가해자죠. 그러니까 엄마는 혼동으로 소멸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에 의한 혼동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렸고요. 실무적으로는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죠.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빠에게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엄마 2분의 1 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안 시키려는 것도 있고 또 무슨 면목으로 손해배상을 받겠느냐. 엄마가 가해자인데 면목이 없다.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고 아빠가 전액 상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불법 행위자가 혼동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연쇄 추돌 사고로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아빠 차가 다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때 다른 차 보험사가 아빠 혼동 소멸하냐? 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인데 최근 항급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동불법 행위자가 혼동을 주장할 수 없다. 부진적 연대채무 사이에 부진적 연대채무 사이에 무슨 다른 혼동을 주장하냐?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3장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